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강성률 철학TV 제77강은 무릎뼈와 생식기를 잘라내는 형벌, 무시무시한 이야기인데요. 상황 세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상황의 모습이고 무릎뼈를 잘라내는 그림, 그리고 여기는 그 유명한 사마천이 궁형을 받은 그런 장면입니다. 그림입니다. 오늘 그 강의 순서를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상황이 내린 형벌 다시 한번 알아보고 고대 중국에서 있었던 잔인한 5가지 형벌이 뭔지, 그리고 그 월형을 받은 선빈의 이야기, 궁형, 생식기가 잘라지는 형이죠. 궁형을 받았을 때 느끼는 어떤 그 참담함, 그리고 여자의 경우는 어떻게 이것이 이루어지는가, 그런 이야기들로 영상 꾸며봤습니다. 상황은 그 새로운 그 법률을 공표하고 모든 국민이 이걸 지키도록 강요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태자, 영사가 법률을 위반했는데 태자는 관례상 벌을 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후견인인 공자건의 코를 베어내고 스승인 공손가에게는 얼굴을 불로 지지는 형벌을 내렸는데요.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이 그림은 정유재란 당시 조선인의 코를 베는 일본군의 모습인데 정비록 드라마에 나온 장면인데요. 일본에 가면은 이총이라고 해서 코 무덤이 있습니다. 코 무덤. 근데 이걸 이총이라고 하면은 기 무덤이 되는데 교토의 교토박물관 뒤편에 이렇게 자리 잡고 있는데요. 임진왜란과 정유재란 때 풍신수길, 도요토미 히데요시라고 하죠. 이 사람이 조선인의 코를 베다 묻은 곳인데 12만 6천 개 정도가 묻혀 있다고 그래요. 풍신수길 사당에서 내려다보는 그 귀무덤 공원이 있고 이 작은 공원 끝에 코 무덤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오사카고, 오사카에서 교토 가깝죠. 그런데 이제 코 무덤이란 말이 너무 야만스러워서 귀 무덤으로 이제 바꾸어 부르기로 했다. 이 표지판에 이렇게 써여 있어요. 일본어와 한글로. 저도 이제 여기를 한번 가봤는데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조선 땅에서 소금에 절여서 보내온 코를 일일이 세어서 코 영수증을 발행했다 할 정도로 그런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비극이죠. 고대 중국에는 그 이러한 형을 비롯해서 5가지 형벌이 있다고 그랬는데 이제 이걸 오형이라고 합니다. 주나라 형법책인 여형에는 신체를 훼손하는 5가지 형벌인데, 자, 묵형은 얼굴에 글자를 새기는 형이고, 의형은 코를 베는 형이고, 월형은 발 뒤꿈치를 자르는 벌, 궁은 생식기를, 대벽은 이제 마지막 그 참소해서 죽이는 벌인데요. 묵형은 이제 자자형이라고 해서 글자를 새긴다 그런 뜻이죠. 죄인의 몸에 상처를 내고 먹물로 글자를 새겨서 전과를 표시하는 표징형, 말하자면 전과를 나타낸다 그 말이죠. 이 형은 장형, 곤장을 때리거나 유형, 유배를 보낼 때 이제 부가되는, 첨가되는 그런 형벌입니다. 그래서 절도범 같은 그런 죄인들의 팔뚝이나 얼굴에 이걸 새기는데요. 형을 받은 즉시 죄인이 물로 씻거나 입으로 빨아서 그 지워버리는 일이 생기자 조선의 그 경국대전에는 강도범의 얼굴에 강도 두 글자를 새기고 드라마에 나온 장면입니다. 그 자리를 봉화에 나른한 뒤 먹물이 깊이 이제 피부에 스며들기를 기다렸다가 3일이 지난 뒤에야 풀어지도록 규정이 돼 있었다고 합니다. 물론 이제 우리나라에서 영조 16년에 이 잔인한 벌은 폐지가 됐죠. 경국대전 책입니다. 다음으로 의형은 코를 베는 형인데요. 코는 아시다시피 얼굴의 중심이자 기둥입니다. 우뚝 솟은 코는 그 사람과 자존감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코는 냄새를 맡을 뿐만 아니라 낌새, 즉 육감을 관할한다고 해서 상당히 중요한
형인 부분인데 의형은 이런 코를 베어서 그 사람에게 심리적 모욕감을 주는 동시에 인간의 인식 능력 자체를 제거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서양에서도 동로마 제국에서 황희 계승전에서 패배한 사람은 역적이죠. 이 권력가에게 이 형벌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 잘린 코를 복구하기 위해서 이마에 살을 돌려붙이는 절편술이 시행이 되고 있는데 이것이 최초의 성형술이다.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보고 있는 상황은 뒷나라의 태자인 영사, 훗날 그 해문왕이 되는데요. 버블어기자 스승 공자, 이 사람이 이제 태자의 큰아버지였어요. 그리고 공손과의 코를 베어버리고 희종을 죽이는 형벌을 내렸습니다. 다음으로 월요형은 이제 발 뒤꿈치를 잘라내는 그런 절단형인데요. 잘 아시죠? 아킬레스건입니다. 그 주변을 통째로 날려버리는 겁니다. 손자병법의 서자인 손빈이 이 형벌을 받았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 다음에 이제 이야기가 나옵니다. 실제로는 무릎 슬개골, 여기를 뜯어내는 빈형을 받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빈형은 무릎 쪽 슬개골만 절단해도 걸어다니지 못하고 심지어 앉아있지도 못한다고 그래요. 물론 이제 발 뒤꿈치를 잘렸다는 그런 그 설도 있긴 합니다. 그러나 어찌됐거나 걷지 못한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다는 거죠. 자, 월형을 받은 손빈은 기원 전 사람으로서 전국시대 전략가였는데요. 병가의 대표적인 인물로서 손빈병법이라고 하는 저서를 남겼습니다. 젊은 시절에 이 친구인 방연과 함께 병법을 배웠는데 어느 날 방연은 이제 위나라에 가서 위나라 해왕의 장군이 됐습니다. 근데 손빈에 대해서 평소 열등감을 갖고 있던 방연은 손빈을 위나라로 초대해서 모함을 함으로써 무릎뼈를 도려내는 빈형을 받게 하고 얼굴에 먹칠하는 두 가지 형을 동시에 받게 한 겁니다. 방연과 손빈입니다. 그러자 이제 손빈은 겨우겨우 위나라를 탈출해서 제나라로 갑니다. 그래서 정기 장군의 빈객이 되는데요. 어느 날 손빈은 말경주에서 정기로 하여금 우승하게 하는데 그 비결이 뭐냐면은 자, 세 마리 이렇게 말이 있으면은 상급의 말은 중급의 말과 대련시키고 중급의 말은 하급의 말과 대련을 시키면은 이길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마지막 하급의 말은 상대방 제일 상급의 말과 시합을 시켜서 이거 이제 지게 만드는 거죠. 그럼 결국에 2대1로 이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방법을 써서 정기가 우승하자 이제 많은 돈을 벌게 되고 정기는 이러한 지혜를 가진 손빈을 왕에게 추천합니다. 정기, 손빈, 제나라의 위왕이죠. 그래서 왕은 그 말을 듣고 손빈을 병법의 이제 스승으로 받들게 되는데요. 자, 마릉 전투가 나옵니다. 계릉 전투에서 손빈이 친구인 방연의 군대를 격파한 후에 13년 후에 손빈입니다. 위나라가 방연을 장군 삼아서 위나라가 이제 한나라를 공격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나라의 이제 정기 장군이 장군이 되고 손빈이 참모가 돼서 한나라의 파병이 되는데 방해는 이 앞에 당했던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제나라군의 이렇게 수도에 제나라군이 이제 위나라 수도를 공격할 것을 대비해서 본국에도 정예병을 남겼어요. 그리고 동시에 주력 부대와 함께 제나라군을 양쪽에서 협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나라군은 이제 철수를 하는데 방연이 이제 추격할 수 있도록 손빈이 덫을 놓는 겁니다. 어떻게 덫을 넣냐면은 첫날에는 아궁이 수를 10만 병분의 밥을 짓는 걸 남기고 그 다음 날에는 그 절반으로, 그 다음 날에는 그 절반으로. 그러면 이제 이 계속 이제 병졸들이 죽어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방연이 힘이 나서 막 이제 기병군을 이끌고 추격을 하는 겁니다. 한편 손비는 마릉의 지역에 나무를 모두 베어버리고 한 그루의 나무만 남긴 다음에 여기에다 뭐라고 글자를 쓰겠냐면은 방연사 우차수지하
방연이 이 나무 밑에서 죽는다. 이걸 적어놨어요. 그리고는 길 양쪽에 궁수, 활 쏘는 사람 1만 명을 매복시켰는데 한밤중에 방연이 도착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호기심이 발동한 박연은 이 글이 무슨 글인가 하고 읽기 위해서 불을 피우자 그 순간에 이것이 신호가 돼서 복병들이 이곳을 향해서 일제히 화살을 날림으로써 위나라 군사들이 모두 이제 몰살을 하게 된 겁니다. 패배를 알아차린 이 방연은 기어코 그 녀석의 이름을 떨치게 만들었구나 탄식한 후에 자결했다고 하는 겁니다. 친구 사이의 그 어떤 질투가 얼마나 무섭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위나라의 태자는 신은 포로로 잡히고 위나라하고는 대패해서 이 마릉 전투를 승리로 이끈 손비는 이때부터 병가로서 천하의 그 이름을 떨치게 된 겁니다. 다섯 번째 이제 그 궁형인데요. 사람의 생식기에 가하는 형벌입니다. 남성은 생식기를 제거하는 거고 여성은 질을 폐쇄하는 형인데 그럼으로써 자손 생산을 불가능하게 만든 형벌이라는 거죠. 남성의 음경과 음낭을 죄송합니다. 간은 실로 묶어서 피가 통하지 않게 해서 자연적으로 기능을 상실하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주로 이제 황간을 만들 때 이런 방법을 썼다고 그래요. 그런 다음에 예리한 칼로 도려내고 이제 지혈을 하는 거죠. 그 유명한 사마천은 이 형벌을 받고도 굴하지 않고 살아남아서 사기를 편찬하는데요. 이게 이제 궁형을 받는 사마천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육형, 신체훼손 형벌은 사람을 사람 아닌 것으로 만들고 그럼으로써 형벌받은 이들을 공동체로부터 배제하고 소외시키는 효과를 노리는 겁니다. 사마천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자면 전한 무제시대에 이제 살았던 역사가인데요. 흉노를 정벌하러 떠났던 장군 이릉이 대피하에서 포로가 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러자 진노한 이제 한나라 무제가 이릉이죠. 무제가 중신회의, 신하회의를 개최했는데 모든 신하들이 이릉을 갖다가 죽이고 가족도 능지처참하자 이런 주장이 대세였습니다. 그러나 사마천만은 이릉의 그동안의 충절과 용맹을 찬양하고 두둔함으로써 무제의 분노를 사게 됩니다. 그래서 태사형의 직책에서 파면되고 투옥되고 마침내 사형 선고를 받게 되는데요. 사형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50만 전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벌금을 내든지 정병 5천 명을 1년에 동안 운영할 수 있는 돈이 얼마나 큰 돈입니까? 이런 돈이 있을 턱이 없죠. 다음으로 궁형을 받는 형인데 사마천은 사기의 완성, 아버지로부터 유언을 받은 이 사기 완성을 위해서 궁형을 받아들입니다. 대개 이럴 때는 이제 사형을 택하는데 궁형을 이제 감수한 거죠. 그래서 고환이 제거된 그 사마천의 초상화에는 수염이 없죠. 그리고 이제 몇 년 후에 감옥에서 나온 사마천은 아버지 때부터 작업을 이어오던 사기를 편찬 완성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사이에 사마천을 모함했던 이광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 여동생이 낳은 무제의 서자를 황제로 옹립하기 위해서 반란을 일으켰다가 실패하고 삼족이 아니라 구족이 멸망당하는 화를 당하게 됩니다. 이때 이제 무제는 사마천을 제대로 이제 알아보고 위로하고 황관 중에서 받을 수 있는 최고의 관직인 중서령, 최사랑보다 더 높은 관직에 임명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궁형이 받을 수 있는 비극이 뭐냐면은 궁형에 해당하는 죄는 대개 300여 가지가 되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것은 불륜입니다. 남자의 궁형에는 음경과 고환 둘 중 하나만 도려내거나 음경과 고환 모두 도려내는 방법이 있는데 중국에서는 둘 다 제거하는 형을 택하고 이때 우리나라는 대개 이제 음경만 제거했다고 그래요. 음경이 없는 환관들은 앉아서 소변을 볼 수밖에 없는데 환관들이 쓴 글 중에는 앉아서 볼일 보고 있을 땐 종종 눈물이 난다 이런 표현이 나온다고 그래요.
이제 오늘날에는 이 유생상 남자들도 되게 변기에 앉아서 소변을 보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자의 궁형은 여성의 이제 생식기를 폐쇄시키는 건데 남자의 경우와 달리 정확한 방법을 알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생식기에서 힘줄을 잘라내거나 흉부와 복부를 계속 두들겨서 생식 기능을 파괴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예상해 볼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음부를 실로 꿰매거나 자물쇠를 채웠다는 그런 기록도 있습니다. 마지막 대백형으로는 이제 참수형이 있는데요. 목을 치는 거죠. 죽인 후에 시신을 거리에 내다 거는 기시가 있고 작두로 허리를 베는 요참형이 있습니다. 포청천이 유명하죠. 사지를 수레로 묶어서 분리시킨 거열형이 있고 그런데 이제 살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 궁형인데 궁형을 당하면 이제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는 거죠. 자, 기시는 사람이 많이 모이는 시장에서 죄인의 목을 쳐서 죽이고 그 시신을 거리에 버리는 겁니다.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 이제 본때를 보여주기 위해서 시행한 건데 연산군 때는 자기 별궁을 짓기 위한 땅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렇게 금표를 세우고 이곳에 함부로 들어가는 자를 기시에 처했다고 그래요. 폭군 연산군. 영국에서는 지빗이라고 하는 형이 있는데 철제 구조물로 만든 세장성에 이 죄인을 가둬서 매달아 놓은 후에 음식물을 죽지 않고 굶어 죽게 만드는 수단입니다. 1751년 영국 의회가 이런 도구의 사용을 공식화했는데요. 시간이 지나면 매달린 시신을 내린 후에 능지처참을 하고 신체 부위를 여러 곳에 버려두거나 백골이 될 때까지 매달아 놓았다고 합니다. 포청천이 시행한 요차명이 유명한데 청천은 호고 이름은 포중이에요. 중국 송나라 때 문신이자 유명한 정치가인데 충신이자 효자이고 청렴한 관리로 유명했다고 합니다. 고관 대작을 가리지 않고 공정한 판결을 내렸는데 용작두는 황족과 왕족에게 해당하고 호작두, 호랑이 모양이죠. 관리와 귀족. 계작두, 개 모양은 일반 평민과 천인에게 이렇게 서로 사형기구를 각각 다르게 적용했다는 겁니다. 오늘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자 영사가 법률을 위반하자 상형은 공자 건의 코를 베고 공손가의 얼굴을 불러 지지는 형벌을 내렸으며 여기에서 이제 고대 중국의 5가지 형벌을 알아봤죠. 묵형, 의형, 월형, 궁형, 대벽형. 특히 여기에서 이제 참수형과 기시형, 요참형, 거열형 등에서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